저희가 준비한 7인데요. 문다혜 씨,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관저 거주 논란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 얘기인데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여러 논란에 대해 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문다혜 씨의 그 관저 거주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저께인가 언론 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법 위반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청와대 공감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빠 찬스다 이런 좀 비난까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자녀가 부모하고 서로 그래 하는 것이 그게 아빠 찬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지금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영역인데 일단 아빠 찬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청와대 거주하지 않던 딸이 갑자기 거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국민들 무슨 일이지라고 분명히 의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또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의 처리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법 위반이 없다거나 아빠 찬스가 아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 나이 먹은 딸이 월세 전세값 아끼려고 청와대에 거주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 과거부터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야당에서 대통령 가족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취조하듯이 계속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대통령 아들, 딸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와대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공격을 위한 공격처럼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당의 이런 의혹 제기는 이도원 의원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온라인 농객의 말,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듯하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애초에 최근에는 독립생계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는 문다혜 씨에 대한 재산 공개도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가 사적 영역이고 그렇지 않은지 일단 아빠 찬스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여러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지금 청와대에서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그 다혜 씨 가족이 이제 해외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위분이 그 현지에서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문제, 또 그 어느샌가 돌아왔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주택을 거래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 있나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문제만 이제 놓고 보면은. 어제 어느 외교관 분이 마침 그 전화를 해서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40년 전에 똑같은 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성년에 그 에밀리라는 딸이 있었고 성년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그 비판한 거예요. 아니 성년이 된 아들이 왜 백악관에 들어와서 사냐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밖에서 살면 오히려 경호하고 이런 비용이 더 든다 그랬더니 미국 언론에서 경호 비용은 당신이 따질 게 아니다. 그건 국가 예산으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성년인 아들이 백악관에 와서 살면은 그 무슨 살림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세금이 조금이라도 그 허투루 쓰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국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혜 씨에 대해서 다혜 씨 나가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정치인이나 정치인 가족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에 좀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아마
다혜 씨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거를 공개하고 이해를 받는 것도 굉장히 그 옳은 방향이다.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그런데 야당이 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논란, 이걸 아빠 찬스라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냐, 이런 말을 오늘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관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 찬스라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회사로부터 50억의 특혜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살거나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 전 문제라고 봅니다. 비표 없이 청와대를 출입하고 또 대통령이 없는데 관저 별실에서 밥을 먹거나 또 관저 운영에 관여하고 자기 집처럼 굴면서 근무자들 귀찮게 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찬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서로 좀 와 있다든지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출산하고도 친정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부모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또 곁에 있고 싶은 뭐 여러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뭐 것을 근거 이야기할 없는 필요가 없을 것 문제 같습니다. 제기라 문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얘기가 이제 타고 가서 일단 여당에서는 최서원 씨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서원 씨까지 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 이제 대통령의 가족의 어떤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또 공개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또 뭐 딸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각자의 사정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사정을 갖다가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 얘기도 나왔죠. 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거나 또는 박영수 특검의 딸이 한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7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대통령의 자녀들이 비위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비위 전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방금 보셨던 그 화면,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유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왔더라 하면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늦었지만은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또 잃고 애완견 꽂히고 나서 꼭 자화자찬하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겠습니다. 예. 저 발언이요.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발언이 좀 공개되면서 또 한쪽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싼 수업료를 정부가 본인들 스스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에 대해서 비싼 수업료 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이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싼 수업료 냈다는 건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잘못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무책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아쉬움이 남는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부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능함을 스스로 지금 다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변명조차도 약간 화가 납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의 반응,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